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재개발 실패에 따른 매몰 비용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책은 턱없이 미흡합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으로 국민의당이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정 시장은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의 칼끝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을 통해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던 정 시장을 결국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한 골재 채취업체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장학금으로 익산시에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업체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공무원을 통해 장학금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장학금을 낸 업체 명단에도 기재되지 않은 1천만 원이 정 시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수사와 제2골재와 관련된 허가에 있어서 기구속된 정 국장과 관련상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방향에 따라 정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 시장은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전주의 두 사업구역의 건설업체가 그동안 지원해준 돈을 갚으라며 가압류를 붙였습니다. 재개발의 이른바 매몰 비용 문제가 이 지역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미흡해 모든 부담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이 손을 끊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가서 이 사인했죠. 과거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매몰 비용 문제로 가압류 통지를 받은 주민입니다. 재개발은 본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수년씩 진행됩니다. 추진이나 조합은 건설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사업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컨대 다가동이나 이동교 구역처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억 원 수준이지만 추진위가 조합으로 발전하고 또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면 보통 2, 30억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이 비용이 고스란히 갚을 길이 없는 채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그 분신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뭔 일을 내든가.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33곳이나 지정해 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렸다가 20개나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몇십 개를 했다가 결국은 다 또 풀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불과 두서너 군데뿐이 안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주민들이 대신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곳이 아니면 매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물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을 정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이 사업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매몰 비용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구역의 규모가 무려 136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조성된 기금도 8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매몰 비용 같은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더디만 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AI로 시장에서 산닭 판매가 다시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 상인들은 생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산닭을 파는 상가들이 모여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닭은 보이지 않고 빈 상자들만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초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산닭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이어진 판매 금지 조치에 이어 두 번째 조치지만 보상은 한 푼도 없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 양계 농장과 달리 산닭 판매점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전염병이 들거나 뭐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7개월을 놀고 한 달을 놀아도 보상이랑 그냥 아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북에서만 산닭 판매점 82곳과 가든형 식당 150곳이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대한 복날 특수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판매 금지 조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만 늘고 있습니다. 너무 지친 거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망하는 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의 생계지원 대책은 융자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융자금은 결국 빚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상인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계장을 설치해 불법 도계를 방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산닭 판매점에 대해서는 유통 등록을 하고 나서 거래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AI와 이에 따른 산닭 판매 금지 조치, 상인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민선 6기 들어 민간 자본 개발 방식을 백지화하면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심사 때 제동을 거는 사유가 됐는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종합경기장을 민간 자본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민간개발 사업자인 롯데쇼핑에 개발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전주시가 협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협약은 유효하다고 맞서왔습니다. 논란은 정부의 투자심사에도 옮겨갔고 지난해 11월 전주시 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협약 해지 논란을 매듭짓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롯데 쇼핑과의 문제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전주시와 롯데의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해지하든 법의 판결을 받든 신속히 종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라북도와의 협의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길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도를 설득해서. 반면 전라북도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선 6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종합경기장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 해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당을 구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의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북 득표율이 23%로 문재인 후보 6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 방향을 찾는 당의 대선 평가 간담회에서 쓰디쓴 충고와 조언이 오갔습니다. 전북은 촛불 민심인데 어중간한 중도 노선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도 확장론은 과거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할 때 썼던 전략이거든요.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국민의당 분수령은 다음 달 27일에 치러질 당대표 선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직에 도전하는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당을 재건하자는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게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마저 탈당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돌아선 유권자들을 불러올 반전의 카드를 내놓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주요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소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의 선율에 맞춰 젊은 소리꾼 박현정이 흥보가를 뽑아냅니다. 젊은이들은 비트박스로 흥겨운 국거리 장단을 선보입니다. 동양과 서양,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때깔나는 소리를 주제로 삼은 올해 소리축제는 우리 소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다양한 실험을 선보입니다. 해외 연주가, 해외 다른 우리의 그 월드뮤직 악기들, 그리고 국내에 여타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막 공연은 박예리, 변진섭, 박현정 등 젊은 국악인과 대중음악인들이 참여해 우리 소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대를 꾸밉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소리에 정형화된 그런 소리보다는요,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판소리 5바탕은 대형 스크린을 배경으로 소리와 영상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폐막 공연은 개그맨 정종철 등이 출연해 이색적이면서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깨춤을 이렇게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이 빠질 것으로 보여 개발 속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 공약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새만금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세부실행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국책사업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개발을 약속한 만큼 국정과제에서 빠지는 걸 반대한다며 새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북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공급 설비에 66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59억 원이 적은 402억 원만 투자했습니다. 공급 설비 투자비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원가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북의 소비자들은 3년 동안 17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